네, 안녕하세요. NH 넥스티기 이재봉입니다. 게을러서 그런지 강의 찍는 것도 시작하기가 힘드네요. 시작하면 계속 찍는데. 뭐 어쨌든 오늘은 어제 강의에 이어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화면 구성 강의에 이어서 개발자들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오늘 내용은 액티비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것 같고 아마 전 강의랑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 그 개발자 강의랑 디자이너랑 기획자 이렇게 강의를 나눈 이유는 물론 앞에 것도 들으셔야 되고요. 개발자분들만 알아도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배울 액티비티가 무엇인지는 뭐 디자이너나 기획자분들 알면 좋지만 개발자분들은 액티비티가 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정확히 뭔지 어떤 동작을 하는 애인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개발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액티비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티비티가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액티비티는 저희가 어플을 딱 키면은 나오는 화면들 있잖아요. 그 화면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화면 하나. 어저께 저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실습을 할 때 만들었던 것들도 액티비티거든요.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한번 켜볼게요.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켰고요. 어저께가 아니라 지난 강의에 저희가 만든 액티비티가 두 개가 있는데, 어, 개념을 설명하면서 만들었었죠. 잠시만요. 다 피고. 메인 액티비티랑 릴레이티브 액티비티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지금 자바 코드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이거 코드 크기 좀 늘리고 올게요. 네, 폰트 크기랑 배경 좀 바꾸고 왔고요. 네, 저희가 만들었던 메인 액티비티랑 릴레이티브 액티비티에 대한 자바 코드거든요, 이게. 뭐 자바 코드는 저희 이제 설명하면서 이따가 뜯어보는 걸로 하고 이 액티비티라는 게 뭔지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액티비티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 하나하나의 화면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뭐 프레그먼트를 쓰거나 이런 방식이 되면은 지금은 화면 전환을 할 때 앞으로 한 3, 4주간은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방법을 쓸 거예요. 인텐트라는 걸 통해서. 이게 근데 뭐 앞으로 프레그먼트라는 걸 배우면은 액티비티 하나만 두고 그 안에서 그 액티비티 안에 있는 뷰들을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때 쓰이는 것들을 레이아웃이라고 그러고 뭐 어쨌든 액티비티는 화면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도화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액티비티는 도화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이게 네, 액티비티 안에는 뷰 그룹이나 뷰가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뷰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또 뷰랑 뷰 그룹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네, 잠시만요. 네, 이어서 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뷰는 제가 계속 뷰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 뷰, 경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뷰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 개발을 할 때 어쨌든 액티비티가 있으면은 액티비티는 사용자한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액티비티 위에다가 뷰를 얹은 상태가 돼야지 사용자한테 보여준다고 말을 하거든요. 약간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뷰는 액티비티 위에서 사용자랑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UI를 다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플을 켰을 때 누르는 버튼 하나하나 뭐 또는 스크롤하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뷰라고 보시면 되고요. 뷰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위젯이라는 거랑 뷰 그룹이라고 나눠요. 위젯은 뭐 텍스트 하나, 뭐 이미지 뷰, 이미지 이런 거 이미지 뷰라고 그러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미지들 그리고 뷰 그룹은 뭐 하는 거냐? 어, 그런 뷰들을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 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어저께 배웠던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나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뭐 프레임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뷰 그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뭐 상속 관계에 있는 건데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뷰가 있고 뷰를 상속받은 텍스트 뷰가 있고 이미지 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뷰를 상속받은 뷰 그룹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위젯은 저희가 위젯이라는 그 클래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위젯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고 그냥 뷰를 상속받은 애들인데 뷰 그룹이 아닌 걸 위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뷰를 상속받은 것 중에 뷰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그 뷰 그룹은 안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있고 그 뷰 그룹을 상속받은 것들 중에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뭐 무슨 레이아웃 이런 레이아웃들이 뷰 그룹을 상속받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뷰가 뭔지 그냥 감만 잡으시면 돼요. 저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뷰의 특성, 뷰 뭐 아이디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많이 쓰는 것들은 일단 아이디는 가장 많이 써요. 아이디. 뷰 하나하나에다가 아이디를 줄 수 있거든요, 저희는. 레이아웃에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한 거냐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안드로이드는 XML 파일이랑 자바 파일이랑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XML 파일에 있는 거를 화면에다 그려주고 그 화면에 있는 것 중 제가 원하는 뷰를 골라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바 코딩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뷰를 딱 집어서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이디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는 유일해야 돼요. 유일한 거예요. 각자 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가 다 달라요. 그거를 내가 임의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얘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보통 다 지정하는 편이에요. 그냥 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개발하면서 정말 많이 쓸 거예요. find view by id라 그래가지고 자바 파일 할 때 정말 많이 쓰거든요. 자바 파일에서 어쨌든 그래서 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id를 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뷰는 어쨌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뷰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액티비티 위에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유저 인터페이스고 여기 있던 위젯이 어디 갔니? 잠시만요. 네, 위젯은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것들을 위젯이라고 하거든요. 뭐 텍스트 뷰, 이미지 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위젯이라고 하고 뷰 그룹은 그런 뷰들을 다른 뷰들을 감싸는 컨테이너, 박스를 뷰 그룹이라고 한다. 이게 뷰의 그 상속 관계도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뷰 아래 뷰를 상속받은 텍스트 뷰가 있고 이미지 뷰가 있고 무슨 뷰가 있고 이렇고 또 뷰를 상속받은 것 중 뷰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밑에 뷰 그룹을 상속받은 게 무슨 레이아웃들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젯이랑 뷰 그룹이랑은 상속 관계에서 형제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모든 뷰는 아이디를 가질 수 있고 이는 다른 뷰와는 겹쳐서는 안 된다가 네, 가장 명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 가지는 이유는 나중에 자바 클래스에서 XML 파일에 있는 애들을 불러다가 쓰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뷰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뷰에 대해서 배웠고, 이걸 설명한 거는 액티비티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뷰 또는 뷰 그룹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뷰랑 뷰 그룹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온 거고요. 네, 액티비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는 아까 말했듯이 일종의 도화지인 거고, 그러니까 화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비티 위에 액티비티가 올라가는 짓은 할 수가 없겠죠. 액티비티 위에 뷰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티비티는 화면 하나이기 때문에 겹쳐질 수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생명 주기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지금은 일단 저희 코드 한번 보면서 액티비티를 만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코드가 onCreate 코드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만들면은 이 onCreate는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도 생명 주기에 관련된 건데 어쨌든 뭐 하는 거냐면은 set content 뷰라고 해가지고 저희 액티비티 위에다가 저희가 레이아웃을 XML 파일로 만들면은 내 지금 뷰는 메인 액티비티의 뷰는 이 액티비티 메인이다 라고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 파일이랑 XML 파일을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액티비티 생명 주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생명 주기를 배우려면은 그 전에 액티비티가 가질 수 있는 상태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뭐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아는 게 좋겠죠. 네, 어쨌든 액티비티의 상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실행, 일시정지, 정지가 있거든요. 간단하죠? 뭐 우리 동영상이 되게 비슷해요. 실행은 사용자가 직접 사용을 하는 상태,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할 수도 있고 터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실행이 되는 상태인 거고요. 일시정지는 사용자가 그 화면이 보이긴 하는데 위에 뭐 반투명하게 다른 창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 뒤에 있는 걸 터치할 수 없다거나 이런 상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이얼로그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올라와 있을 때는 뒤에 있는 애들을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아니요 누르는 거 그런 게 팝업으로 뜰 때 있잖아요. 그런 팝업이 있을 때 뒤에 있는 액티비티가 일시정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일시정지 상태에 대해서는 보통 고려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있으나 없으나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지는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진 상태를 정지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A라는 앱을 쓰다가 B라는 앱을 쓰면은 A라는 앱이 실행 정지 그러니까 A라는 앱이 핸드폰 상에서는 여전히 실행되고 있는 중인데 B라는 앱이 지금 그 위에 올라가서 A라는 앱은 뒤에서 뭐 지가 할 작업은 하고 있지만 B라는 앱만 보이는 상태 이런 상태일 때 A 앱이 정지 상태에 있다고 우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해야 될 게 액티비티는 스택처럼 관리를 해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first in, first out이라 first in, last out이라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간 스택 자료 구조에 처음으로 들어간 애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위로 쭉쭉쭉 쌓이는 걸 스택 구조라 그래요. 뭐 어쨌든 이건 아시든 모르시든 상관없는데 액티비티는 스택을 통해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스택처럼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택 구조가 모르시면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그래서 액티비티는 실행, 일시정지, 정지라는 세 가지 상태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액티비티 생명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게 액티비티 생명주기인데 일단 한번 쭉 훑어보시겠어요? 제가 한 30초 정도 기다릴게요. 그냥 정지해놓고 보시죠.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액티비티가 시작된다는 거는 뭐 어플을 켰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뭐 화면이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 액티비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그 액티비티는 onCreate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요. 자바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onStart를 호출하고 그 onResume을 호출하고 이렇게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 눈에 이렇게 화면이 딱 뜨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onCreate는 그 액티비티에 대한 건데 초기화 한다는 거거든요. 액티비티가 가져야 될 정보들을 읽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아까 봤을 때 onCreate에서 set content 뷰를 해가지고 XML 파일이랑 자바 파일을 연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가 실행될 때 맨 처음 해야 되는 기초 작업들 XML 파일에 연결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상태 정보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전에 액티비티가 종료했을 때 어떤 상태로 종료가 됐었는지 그거를 뭐 받아올 수 있는데 그걸 받아온다거나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nStart는 액티비티가 사용자 눈앞에 딱 뜨기 직전에 그 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onResume은 이 액티비티가 잠깐 안 보였다가 다시 내 눈에 보일 때 실행되는 건데 어쨌든 onResume 과정을 거쳐서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계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액티비티 스택을 관리한다 그랬을 때 스택의 맨 위에 지금 저희가 말한 볼라 그러는 액티비티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onResume 단계. 그리고 나서 사용자한테 보여지게 되는 거겠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제가 뒤에다가 일단 설명을 써서 PPT로 만들어 놓을게요. 설명은 말로만 하고 어쨌든 onResume는 그런 거다. onCreate, onStart, onResume를 끝난 다음에 사용자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어플을 쓰다가 액티비티가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상태인 거예요. 이때 뭐 내가 뭐 회원가입 창을 넘어가야 돼가지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다고 딱 쳐봐요. 그러면은 회원가입 창이 이렇게 새로 뜰 거 아니에요. 로그인 창이었다가 그러면은 그때 새로운 액티비티가 시게 되죠. 그러면은 저희가 로그인 창이 있다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가는데 로그인 창은 회원가입 창에 가려지죠. 그때가 온퍼즈가 호출되는 시점이에요. 혹은 뭐 다이얼로그가 올라온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던 액티비티랑 상호작용을 할 수 없게 되면은 온포즈가 호출이 돼요. 이게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온포즈가 호출될 때는 이때 뭐 전에 쓰던 액티비티에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저장한다거나 뭐 이런 끝나기 전에 해야 될 작업들은 대부분 다 온포즈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온스탑이나 온디스트로이는
핸드폰 사정에 따라서 호출되지 않고 액티비티가 종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온포즈에서는 끝나기 전에 해야 될 작업들을 모두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건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온포즈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작업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온포즈가 끝나야지만 제가 로그인 창에서 온포즈를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저희가 뭐야 호출한 회원가입 창이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포즈 작업이 모두가 완료돼야지 그 다음 화면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포즈에서 하는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면 화면이 좀 느리게 넘어가는 것처럼 사용자한테 보이게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온포즈를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온포즈 쓸 때는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뭐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스탑은 사용자한테 보이지 않게 될 때, 그러니까 새로운 그 창이 시작됐을 때 호출되는 거고요. 온 디스트로이는 어플 자체가 종료되거나 아니면 액티비티 자체가 종료될 때, 저희가 뭐 태스크 킬러로 앱을 종료해버린다 이러면은 아마 근데 온 디스트로이가 호출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액티비티가 파괴될 때 호출되는 게 온디스트로이인데 온스탑이랑 온디스트로이는 어차피 잘 안 쓰니까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그 회원가입 창 로그인 창에서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간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막 제가 뭐 이름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래가지고 그 저장을 눌렀어요. 회원가입하기 딱 눌렀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회원가입 액티비티에서 온포즈가 호출이 되고 그때 뭐 서버한테 보내야겠죠? 나 이런 회원가입 정보 있어. 이제 서버에 저장해 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로그인 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그 로그인 액티비티에 온리줌이 호출이 돼서 전에 하던 작업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돼요. 혹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온포즈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삭제했던 경우 그러니까 뭐 온포즈 상태이다가 메모리가 모자른다 이러면은 그 뭐야 퍼즈 상태이다가 그 안드로이드 내부에서 지네가 맘대로 그 액티비티를 죽여버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온크리에이트가 호출이 되고요. 만약에 안 중요했으면 다시 온 리줌으로 호출이 돼서 그 어플에서 하는 액티브 작업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때까지. 이게 액티비티 생명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크리에이트에서 정보를 받아와서 화면을 그리거나 뭐 이런 걸 하고 온스타트는 화면이 사용자 눈에 보이기 직전에 시작되는데 뭐 잘 안 쓴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온 리줌은 화면은 떠 있는데 아니 뭐 화면 떠 있다기보다는 상호작용하기 직전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화면이 떠 있을 수도 있고 안 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액티브 상태가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액티비티로 출하게 된다. 그럼 온포즈 상태에 들었다가 뭐 테스트 킬러나 이런 애들가 어플 죽여버리면은 온포즈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시 중지 상태에서 죽어버리는 거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온스타 온디스트레이가 호출된 다음에 죽게 되는 거고 이게 액티비티 생명 주기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진짜로 이게 이렇게 호출이 되는지 코드에 로그를 찍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코드 한번 짜러 가볼게요. 이거는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자, 온크리에이트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제가 이거 코드 작성하다가 드리는 말씀인데 컨트롤 O 하면은 이게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애들이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엄청 많죠. 어쨌든 이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온스타트 할 건 온스타트 그리고 그 다음에 온리줌 할 거면 온리줌 이렇게 쳐가지고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할 수 있거든요. 온리줌 그 다음이 실행중 그 다음이 온포즈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안드로이드 액티비티 생명주기 있잖아요. 얘네들이 면접장 가면은 물어보시는 대표 질문 중 하나예요. 액티비티 생명주기를 알고 있느냐? 한번 읊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거 순서나 뭐 이런 거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제가 한번 출력을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을 해봤고요. 지금 다 슈퍼점 온스타트, 슈퍼점 온포즈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로그 한번 찍어볼게요. 전부 다. 로그를 찍는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로그는 안드로이드 로그캣이라는 애가 관리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제가 따로 나중에 로그 찍는 방법, 로그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따로 강의는 하지 않겠고요.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어, 찾아서 보셔도 되고, 인포메이션 뭐 디버깅 에러 뭐 이런 여러 레벨들이 있는데, 일단 전 로그 점 빨간색으로 볼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봐볼게요. 빨간색으로 보려면 로그 점 2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로그가 어떤 태그를 가지고 있는지, 얘는 메인 액티비티니까 보통 어디서 발생된 로그인지를 쓰거든요. 뭐 이 액티비티 이렇게 뭐 그래가지고 여기서 온스타트 뭐 그러니까 함수명을 붙여주기도 하고 안 붙여주기도 하는데 저는 안 붙이고 메인 액티비티만 할게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찍을 건지 그 다음에 메시지를 써주면 되거든요. 온스타트 콜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찍을게요.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서 진짜로 호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놔야겠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얘네만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걸 실행시키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메인 액티비티에 작업했으니까 바로 보일 거예요. 근데 제니모션 키고 돌아올게요. 네, 제니모션 설치 방법이랑 뭐 실행 방법 이런 건 지난번에 강의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지난번 제니모션 설치 강의 찾아보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뭐 연결되어 있는 거 쓰겠다고 오케이 하면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로그는 이 밑에 나오게 되거든요. 자동으로 뜨게 될 거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이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로그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얘를 좀 줄여놓을게요. 반지 켜는 거 맞죠? 이게 안드로이드 단점 중 하나인데 길다는데 그러니까 파일 이렇게 넘겨주는데 속도가 좀 오래 걸려요. 천천히 기다렸다가 귀찮네요. 끊었다 갈게요. 네, 지금 화면이 떴고요. 여기 보면은 온크리트 콜드, 온스타트 콜드, 온리준 콜드 이렇게 뜨거든요. 이 옆에 이 짜잘한 애들은 제니모션 다른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건데 제가 아까 여기 태그를 줬잖아요. 이 태그별로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어느 앱에서 발생한 로그인지도 필터링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필터링 걸어주는 거는 여기서 에디 필터 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필터 네임 해가지고 한번 걸어볼게요. 이런 거는 안드로이드 개발하다 보면은 많이 쓰게 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걸면은 걔네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메인 액티비티에서 온크리트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온스타트가 호출되고 그 다음 온리즘이 호출됐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딱 떠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화면 한번 종료를 해볼게요. 홈 버튼 눌렀다. 그러면 온포즈가 호출이 됐다가 온스타트 호출이 됐어요. 보이시죠? 근데 온 디스토리 호출이 안 되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스탑이랑 온 디스트로이는 걔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온포즈에 보통 다 넣어놓곤 해요. 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럼 온스타트, 온리준, 콜드 봐봐요. 지금 온크리에이트가 호출이 안 됐죠. 이건 뭐냐? 온 디스트로이가 안 됐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정보를 읽어오는 작업은 다시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온스타트로 가버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크리에이트 안 하고 온크리에이트는 아까 해놨으니까 지금 디스트로이가 안 됐기 때문에 온스타트에서 온 리스타트를 실행시켰다가 온 스타트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방금 좀 호면에 갔다가 실행시키거나 이러면 온 스타트로 다시 돌아갔다가 온 리즘 해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온 포즈는 뭐냐 그러면은 다른 액티비티가 있다가 다른 액티비티가 겹쳐져 있다가 그게 다시 돌아갔을 때 온 리즘이 호출되거든요. 온 리즘 상황을 만들려면 이따가 인텐트 개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에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 안드로이드 액티비티 생명주기에 대해서 꽉 끼고 계시면은 면접 기간 하나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생명주기 여기까지 배우고 화면 전환하는 거는 디자이너분들이랑 같이 배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내부적인 얘기들, 명시적 이펙트나 암시적 이펙트 이런 거를 저희 개발자 시간에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 생명주기, 액티비티 생명주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 코드는 실습 해보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액티비티다. 그리고 액티비티 생명주기 이런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뿅.